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고 혼자서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현 변호사입니다.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현승 변호사님과 함께 가맹계약 관련 경업금지 분쟁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업금지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에서의 꿀팁을 대방출할 예정이니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예상되시거나 현재 법적 분쟁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요새 뉴스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는 사례들을 봤는데요.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는 갑과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요새는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지원 관리도 힘들다 보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상생을 추구하지 않고 가맹점주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제기한다면 가맹점주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진행하셨던 사건도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소송을 제기했던 건가요? 저희 의뢰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게 되셨는데요. 기존의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중도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같은 업종의 영업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땐 빼박인 것 같은데.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동종 영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동종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모두 다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가맹본부와의 경업금지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경업금지 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두 번째는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에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세 번째는 동종 영업 개시 후 기존 프랜차이즈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업금지 관련 분쟁이 예상되시거나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세 가지 쟁점을 미리 꼭 확인해 주시고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가맹본부와 싸우신 후에 법률 조언을 받지 않고 바로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절대로 지양해야 될 사안입니다. 경업금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대방과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미리 법률 조언을 꼭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사건에서는 법원이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준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행했던 사안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위반 사항을 명확히 짚어내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가맹본부가 독점적으로 원재료 공급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원재료 공급 기일이 늦거나 원재료 공급을 아예 안 해준 적도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고 가맹본부가 무리한 사업 확정을 통해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아져서 가맹점주가 제3채무자로 돼 있는 압류추심 소송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역시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가맹본부 간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등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 영업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해당 약정은 가맹본부 규칙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까지 적용된다면 가맹점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이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항을 꼭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두 번째 쟁점인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에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맹계약 경업금지 소송에서는 두 번째로 경업금지 의무에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는지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해당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존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경업금지 약정의 시간적 범위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하금식 판례와 대법원 판례는 보통 경업금지의 시간적 제한을 1년에서 2년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하금식 판례 중에는 2년도 적법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장소적 범위는 어떤가요? 가맹사업법이라는 법률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호간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영업지역에서 동종 영업 금지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적 제한 없이 전국이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넓은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모두 장소적 제한을 걸어둔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계약 해지 후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존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서 영업비밀 침해도 없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판단이 되었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가 새롭게 사업을 런칭하는 경우 기존 프랜차이즈 업체의 메뉴 등을 유사하게 따라한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영업을 런칭하셨다면 기존 프랜차이즈 업체의 메뉴와 조리 방법이 유사하지 않은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한번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업 양도에 관한 경업금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영업금지, 그리고 가맹점 계약에 있어서의 영업금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고 혼자서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맹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표준 가맹계약서가 있으니까요. 그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해당 표준 계약서와 체결하실 약정을 비교하셔서 불리한지 또는 유리한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맹계약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무료로 가맹계약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법적인 도움을 통해 분쟁을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지원센터가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업금지 분쟁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하셔서 낭만 로이어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